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아이 케어도 해야 되는데 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하고 살지는 못했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엄마가 된 거예요. 얘는 뭘 먹고 싶어 하지? 얘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아이를 돌보느라고 모든 것을 또 하고 나면은 어머니를 잘못하면 떠나보내실 때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상당할 거거든요. 이 제한된 개인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일과 육아의 양립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심한데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케어도 해드려야 되고 아이 케어도 해야 되는데 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슬픈 상황? 최대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는 유치원에서 좀 종일반까지 하는 거, 엄마는 도우미 분들이 오셔서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본다던가 시간을 좀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좀 찾아보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고민이고 제가 막 가볍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별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분 거는요 박재현 소장님 제가 아주 친하고 한번 고민을 토스해서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재현 소장님한테 꼭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꼭 강조해 주세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조용민 대표님이랑 좀 친하세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용민 부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고 하면 신뢰가 있어요. 이분들의 직업적 역량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어요. 이 고민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다고 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의 고민을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고민을 한 번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민이 힘들까. 대단하신 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어도 압도될 수 있는데 엄마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일까지 잘하고 싶어하는 이 균형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압도되지 않고 이거를 잘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고 가장 일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우선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일로 쓰셨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도 에너지가 이만큼은 나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일이었고 자기중심성으로 몰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사건은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인 중심성인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포커스되어 왔었던 내 기존의 삶이 이제 얘는 왜 울지? 얘는 뭘 먹고 싶어 하지? 얘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하면서 이 아이에게, 타자에게 온전한 관심을 내어줘야 되는 에너지의 소비 시간이 이제 육아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엄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나를 탄생하게 해준 존재예요. 그런 엄마가 지금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은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분의 말 속에 보면 완벽하게라고 지금 말이 나오시거든요. 다 완벽하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지금 고민을 말씀하신 분께서는 그래도 너무 현명하게 굉장히 조직화가 잘 되시는 분 같아요. 일을 조금 빼고 프리랜서로 바꾸고 본인이 벌어는 돈에서 어머니도 적절하게 돌보시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어머니가 치유가 되시던 돌아가시던 그 후에 내일이 끊길 것이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모든 것을 또 하고 나면은 어머니를 잘못하면 떠나보내실 때도 내가 딸로서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의 제안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약간의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덜 후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하고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만큼은 했어야 되는 일들을 우린 되게 후회해요. 또 반대로 그것만큼은 하지 말 걸 하는 것도 굉장히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 우리의 선택이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제한된 개인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5년 후에 가장 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선택이론을 보면 이 물을 마실까 50, 마시지 말까 50을 팽팽하게 고민할수록요 1 하나가 더해져서 결국 제가 마시잖아요. 안 마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내 선택의 욕구가 0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이 52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49는 내가 뒤의 선택으로 남겨놨으니까. 이게 덜 후회하는 선택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이슈예요. 어쩌면 아이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슈예요. 일도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내 인생의 전체적인 자존감이라든가 성취감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이슈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돌보는 시간에는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엄마하고 함께하고, 내가 일을 하는 시간 프리랜서로 할 때에는 내가 마치 프리랜서의 일만 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집중해보고, 내가 이제 엄마 다 돌보고 일을 마치고 우리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우리 아이한테 집중하고 온전히 엄마로서만 한번 생활해보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가 가장 우려되냐? 엄마랑 있으면서도 계속 일 생각을 하고 아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엄마 뭐하지? 아이는 뭐하지? 일에 몰입을 못하고, 아이랑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일 생각해서 아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일만 하고 있다면 저는 이건 모두 놓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자. 그 정도.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자. 엄마 있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구별될 때 오로지 그 일에만 내가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와, 저 약간 감동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진짜로. 고민 재연으로 혹시? 괜찮아요. 내 고민도 해결이 안 돼.